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1월 24일 금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에 더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승 추세 종목들 28종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 이쪽에 보시는 대로 테마별로 또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를 옆에다가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요. 먼저 이 시작 화면을 캡처를 하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간단 설명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처를 하시고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레몽레인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송중기 주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워낙 잘 나오고 해서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주 집중을 받는 종목들은 이렇게 눌림을 주고 가지 않고 이런 단양봉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으로 보고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럴 때 어제 같은 한 2% 정도 이내 상승을 했을 때 한번 공략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급등을 또 오늘 상한가까지 간 종목을 따라잡기는 좀 힘들 거고, 예의주시 하다가 또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지만 조정이 나오거나 옆으로 횡보할 때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는 시가총액 1130억 정도 되고요.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에 매출액이 130억, 영업이익도 26억,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한 100억 정도를 벌고, 보시면 매출액도 아주 160억, 490억, 680억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키즈 컨텐츠가 어쨌든 OTT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또 컨텐츠고, OTT가 늘어날수록 이런 키즈 컨텐츠들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런 내용들 호재로 월요일 날은 비교적 가파르게 한 9% 올랐다가 어제하고 그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제 같은 경우는 음봉이긴 한데 종가상으로 0.17이니까 거의 보합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지지했을 때, 이럴 때 워낙 실적이 탄탄하니까 종가 매매를 좀 노려봤다 그러면 오늘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아직도 고평가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주봉상에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최근에 메타버스 쪽에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 XR, 확장 현실 이런 쪽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MP가 바닥권에서 오늘 비교적 700억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24% 상승률도 크죠. 시총은 2,700억 정도 되는데, 아직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볼만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중에서 기술력이 좋은 MP가 오늘 강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과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메타버스의 대표는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자이언트 스텝의 예전의 흐름을 보면 10,000원 하던 것이 86,000원까지 그냥 수직 상승을 한 과거의 전력이 있고요. 그런 8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2,000원까지 돌려 세우면서 주봉상의 흐름을 이렇게 살짝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래 대금이 최근과 오늘과 또 최근에 7월 달에도 한 860억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메타버스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자이언트 스텝 어쨌든 대장주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340억이고 메타버스 테마의 어떤 대장주로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x4입니다. 4x4도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영상 컨텐츠 제작 관련된 내용, AR, VR 뭐 이런 쪽 관련된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은 1260억이고 어쨌든 뭐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닌 영업을 잘 지속하는 회사로서 이 분야들이 뭐 그렇게 영업이익이나 메타버스 쪽이 그렇게 활발한 종목들은 잘 없어요. 그냥 뭐 뉴플렉스나 이런 종목들 제조업하는 회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큰 매출액이나 큰 이익을 내지는 않는데 시가총액이 1260억이고 오늘 130억 거래가 됐으며 한 10% 정도 상승을 했네요. 바닥권에서 보면은 양봉, 양음, 양의 패턴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아직 한참 좀 가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메타버스 하면 또 게임이 빠질 수가 없는데 NFT, 뭐 게임 다 이런 것들이 한데 좀 많이 어우러지는 경향이 있죠. 게임주 중에서 지금 가장 추세가 강한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가 시가총액이 9천억이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한 500억 정도 나오는 게임주 중에서 실적이 아주 우량하게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내년, 내후년 더 성장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추세가 정말 강합니다. 지금 뭐 거의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연간 단위로 봐도 그렇고 뭐 거침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 단위로도 완벽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네오위즈가 너무 지금 쾌속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네오위즈 홀딩스를 한번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시가총액 2,994억, 한 3천억 정도 되죠. 결국엔 전체 흐름으로서는 네오위즈의 상승의 모습을 또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에 비해서 네오위즈 홀딩스는 전혀 지금 올라오지 못하다가 이제 주봉상에 빼꼼 고개를 내밀었으니까 대체제로 네오위즈 홀딩스를 좀 보면 어떨까 라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고요. 루닛이란 종목은 메타버스 종목은 아닌데 AI 영상 분석을 하는 아주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MRI나 이런 의료 관련된 영상을 분석을 해서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진단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더 성장을 해서 올해는 뭐 매출이 한 15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고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90%, 원가율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루닛은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기술력이 좋다. 시가총액 3,600억. 이 정도의 어떤 매출을 내는 AI 영상 분석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대보 마그네틱을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5,900억, 시가총액이 5,900억이 됐고요. 영업이익이 왜냐하면 이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1,000억, 1,500억, 2,000억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같이 성장하는 회사여서 좋게 봤고요. 공장 증설 이슈도 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날아가 버리니까 일단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 따라가기보다는 향후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냥 좀 관심을 두셨다가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반면 교사를 삼다면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21선이 쌍바닥을 가고 그 21선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은 어떤 부근에서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좋을 수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1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21선을 예쁘게 안착하면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리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보내줘야 되는 그런 그림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린케미칼도 제가 여러 번 2차전지 소재 개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찐 그 상승 추세주의 모습이죠.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보이면서 거침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가총액은 3천억.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케미컬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연간 단위로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거는 충분히 2차전지 소재에서는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21선을 안착하고 이 종목도 갑자기 이렇게 빵빵 나가는데, 21선을 안착하는 모습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이런 종목들, 꼭 이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 한 3천억 정도면 조금 다시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공략할 만 하고요. 그런 어떤 다음 주자가 또 캠트로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차전지 전해액 관련 종목으로서 시총 2,560억이고요. 매출과 여기 점진적으로 어쨌든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이런 흐름에서 적어도 21선 위에 단양봉으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좀 마음 놓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살짝 올라오면 마음 놓고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갑자기 장대 양봉을 뽑아버리면, 이렇게 뽑아버리면 그거는 참 안타깝지만 이런 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비로소 확인하고 공략하는 것이 좋다. 2차전지 부품주 YM텍도 금일 4% 상승을 했습니다. 4%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21선이 쌍바닥의 모습을 보이다가 21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양음량으로 바로 상승을 해버렸네요. 시총 대비해서 연간 단위로 어쨌든 120억, 170억, 300억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EV 릴레이라고 하는 그 전류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기차에 계속 더 확대돼서 한 10개 가까이씩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따라가는, 지금 여기 엔벨롭 상단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조금 요 중간에서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 좀 침착해지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면 좋다. 2차전지 롤투롤 장비,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죠. PNT 대표 장비주 중에 하나인데, 시가총액은 1조 1,300억. 조금 비싸 보이긴 하지만 비싸지 않은 게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4천억, 6천억, 6,9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700억, 1,000억, 1,300억. 그러니까 미래 가치까지 본다 그러면 1조는 충분히, 1조 1,000억 원은 설명이 되는 종목이고요. 21선의 지지를 받고서 요런 모습들, 어제나 그제 같은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주봉상으로 흐름을 봐도 이제 이렇게 과열됐다가 좀 식었다가 다시 상승 추세에 복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전지 폴더블 관련 종목입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폴더블 종목이, 그러니까 뭐 삼성 휴대폰이 뭐 엄청나게 팔리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다가 오늘 무려 24% 오르면서 거래대금이 580억이 나왔네요. 시가총액은 1,900억이고 벌어들이는 돈은 단기순이익으로 봤을 때 140억, 270억, 230억 정도 벌어서 그냥 지금 밸류에이션 정도가 맞는데, 이 폴더블 이 관련 종목들이 국내 삼성전자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만들지만 중국 업체들이나 나중에는 뭐 애플까지도 또 폴더블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5G가 완전 바닥 기다가 요즘 올라오듯이 세경 하이테크 실적이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거래량도 580억 나왔네요. 또 마찬가지로 KH 바텍 이런 종목도 거래량 300억 정도 나왔고 시총 3,800억, 그리고 실적도 360억, 470억, 549억. 그러니까 두 종목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죠. 세경 하이테크의 모습이나 KH 바텍의 모습, 어차피 뭐 폴더블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비슷한 모습이죠. 마치 2차 전지에서 상신 EDP나 신흥 SAC를 보면은 같은 일을 하니까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실적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예, 아주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시총은 7,500억이고 영업이익이 900억, 1,100억, 1,200억 성장하는 회사로서 태양광 테마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죠. 하나솔루션도 한때는 뭐 공화당이 되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21선 막 좀 큰 음봉으로 깨고 막 이럴 때는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런 혼돈 가운데서 21선이 추세를 정확하게 상방으로 딱 잡았고, 주봉도 당연히 상방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씩씩하게 가고 있는 대표 추세 종목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편의점이나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요즘 가보면은 뭐 빨대 같은 거 안 주잖아요. 심지어 아예 뭐 빨대가 없고 하는데, 이제 포장을 하거나 할 때도 비닐백이나 비닐봉투나 빨대 같은 건 아예 못 주게끔 오늘부터 됐다라는 내용으로 종이로 대체하니까 그 종이 봉투나 종이 빨대 같은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형 포장과 테린 포장이 올랐는데요. 보시면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천억이고 연간 단위로 한 100억 정도 버는 회사고요. 테린 포장은 시가총액 2,500억이고 연간 단위로 한 200억 정도 버는 회사네요. 그렇게만 보면 테린 포장이 더 좋아 보이네요. 거래대금은 대형 포장이 좀 더 나왔는데 테린 포장이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좀 나은데, 어쨌든 테마로 묶여서 같이 두 가지 종목이 가고 있고요. 바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특수 프린팅이다. 그 특수 프린팅이 뭐냐? 진단 키트에 그런 시약을 발라내는 그런 프린팅이다. 얼마나 잘 맞느냐. 그리고 이런 윗꼬리가 있는 매물의 압박과 음봉이 나왔는데도 그걸 지켜주는 모습이면 여기서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무려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거래대금은 340억이고 시총은 1,400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비해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격 진료로 분류가 되는 케어랩스가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이제 그에 걸맞게 성장을 하지는 못하는데, 원격 진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뭐 굿닥, 뭐 바비톡 등 모바일 헬스케어, 부티케어 그 플랫폼들을 이제 영위하면서 이런 원격 진료 종목으로 굿닥 같은 건 또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시총은 1,660억 정도 되고 21선이 N자형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속 그 원격 진료를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센트럴 모텍이 21선을 큰 쌍바닥을 보이면서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을 보이면서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죠. 어제 22% 올랐고 오늘은 도치로 끝났네요. 한 6% 정도 끝났는데 거래대금은 560억이 나왔고요. 내일 양 패턴으로 상승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다가 그런 흐름이 맞는다 그러면 또 그에 맞게끔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저평가주로 계속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TYM입니다. 농기계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소형 트랙터를 비롯해서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영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3,600억인데 분기에 300억씩 벌어요. 당기순이익이. 지난 분기 400억, 1분기는 300억.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겠습니까? 재무적으로도 봐도 이런 부채 비율이나 단기 유보율들이 굉장히 개선이 되겠죠. 보시면은 19년도에는 여기 잘 안 나오는데 19년도엔 유보율이 80%였던 것이 21년도에는 239%로 올라갔고 지금 22년 6월에는 342%. 그러니까 계속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부채 비율도 떨어지고 있고 돈을 엄청 벌잖아요. 시가총액의 버금가는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뭐 1,000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할 만한 종목이고 기술적 흐름으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하나도 없다가 이제 갓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의 흐름도 이제 딱 다 모여가지고 상승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상승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적이 깡패고 농기계, 건설기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럼 뭐 재건이나 도시에 뭐 재건을 하거나 또는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농사 같은데 농기계들이 또 많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 검사 후공정 검사 관련해서 두산 테스나도 최근에 굉장히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6%대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4,900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또 성장성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이런 종목은 정말 시장에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21선 정도 21선 정도로 조정을 받았을 때 충분히 공략할 기회가 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종목들이 요즘 바닥에서 꿈틀꿈틀 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종목을 보면은 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너와이어리스, HFR, 서진 시스템. 그 중에서 오늘은 이너와이어리스가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딱 처음으로 올라섰죠. 처음으로 올라섰고 시총은 2,08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계속 성장을 해서 24년에는 350억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 매출이 받쳐주는 이익이 받쳐주는 몇 안 되는 통신 5G 종목이 되겠고요. MBT는 모바일 플랫폼 광고 플랫폼 종목이라고 어제 말씀드리면서 완전 바닥권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하다가 어제 종가가 8.8% 9% 올랐고 오늘도 3.7%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며칠 전에 11월 8일 날 거래대금이 510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 1,000억에 유통비율 60%를 가정을 했을 때는 바닥권에서 꽤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뭔가 얘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적으로도 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점도 좋게 보여집니다. 한국 선제, 강선, 철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철강 중에서 그런 와이어 같은 철선, 강선, 뭐 스테인리스 선 이런 것들을 판매, 제조하는 곳이고요. 시가총액은 1230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 한 100억, 120억 정도 벌었네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네요. 1분기에 워낙 잘했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은 어떤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을 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끼가 많은 이게 다 선들이 다 거래 터지고 뭐 이런 구간들 한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뭐 14,7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대금을 뭐 완전히 빵빵 터트리는 끼가 아주 많은 종목이고요.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어서 5,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두 번 거래 대금을 강하게 670억, 500억 냈고요. 시가총액 1,200억대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한 1,000억 넘게 1,100억 정도 거래 대금을 틔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또 한번 사고를 치려고 사고인가요? 그게 아무튼 뭔가 한번 출발을 하려고 그런 차트적, 기술적 모습에서 그림이 좀 보이는 종목이고 주봉 단위로도 상승 추세로 복귀해서 언제든지 좀 위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으로 한국선제 끼가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핑거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금융 핀테크 종목인데 이렇게 화요일날 종가가 18% 끝났고 어제 도치에 가까운 모습으로 종가가 마이너스 1%에 끝났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종가 매매를 해보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실제로 장중에 고가는 11%, 종가는 한 3% 정도 끝났네요. 저도 종가 매매를 해서 조금 수익을 거두긴 했는데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종가 매매를 하고 팔았다고 끝날 종목이 아니라고 보여지죠.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 되고 매출과 이익도 나오는 금융 핀테크 종목, 각광받는 섹터죠. 핀테크 종목이기 때문에 스마트 금융 플랫폼 제공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공략할 만한 포인트를 많이 줄 것이다. 5일선 정도 지지받거나 옆으로 더 횡보하는 모습에서 공략할 만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녁에 월드컵 경기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